저는 지기현 부장 판사에 대해서는 이거 제 추측입니다만은 뭔가 이상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 이너서클이거나 아니면 쫄았거나 어떤 수사 대상이 된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봤는데 하나의 가능성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둘 다 아니라면 지기현 재판장은 구속 취소를 인용했거든요. 근데 그때 법 논리도 형사소송법의 명문으로 날로 나와 있는 걸 자기가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뭐 즉시항고 하겠거니라는 아주 아니란 생각으로 그 이상한 해괴한 결정문을 썼거든요.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정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었습니까? 그때가요 임찬종 기자의 데드락 그 보도 나오기 더 전이고 그러니까 3월 아마 7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때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요. 이 여론전에 있어서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가장 악영향을 줬던 결정인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이가 나왔거든요. 두 손 네. 흔들면서.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는 세 번째 안은 지기현 재판장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가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본인이 뭔가 기여를 해서 막고 싶은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구속 취소 들어왔고 여기서 그냥 인용해 버리면 뭐 알아서 이제 그때부터 검찰로 공이 넘어가니까 해서 풀려나도 좋겠다라는 미필적 인식,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로 석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핵 재판이 5대3의 데드락을 아마 원했을 것이고 그 보수 언론도 많이 그런 기사를 썼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 정권 교체되는 거를 막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다 무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정치를 한 번 했고 지금 또 한 번 정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부터 좀 잘못된 그 재판 아닌가라는 전 세 번째 가설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검찰에 넘기고 상급심에서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본인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반영을 일부를 해주면서 완벽하게 윤석열 편을 든 것은 아니지만 책임에서는 벗어나버린 상황. 교묘한 거지. 얍삽한 교묘하죠. 거지. 그래서 미필적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제 대선까지 남아있는 재판이 적어도 10번에서 12번 정도 가 있는데 이 시점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기현 부장 판사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놓쳤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영상, 방송사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 본인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 게 있었고 그러나 실제 내용이 뭐냐 본인은 일단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판사가 기자가 너무 늦게 촬영 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할 절차적 시간이 없었다. 예.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물어가지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당사자 동의 없더라도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 하면 그냥 되는 할수 것인데 있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자 21일 날 두 번째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개할 것 같습니까?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기현 부장 판사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공개를 어제 하지 않았던 이유를 뭘로 우리는 분석하는 것이 맞느냐? 본인은 저렇게 해명했지만 저것도 앞뒤 말이 안 맞다. 오히려 거짓말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라도 신규 변호사 자기 얼굴 공개에 대한 부담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평가, 평론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특혜고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그게 공공의 알 권리와 연결이 될 때도 아니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그 BBK 그 사건과 비교해도 경중이 훨씬 심각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뭐 인사농단 내지는 뭐 최순실과 뭐 해먹은 거 훨씬 뇌물보다도 심각한 이건 내란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무슨 당사자 동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자가 어처구니 없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가라는 반증인 거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은 이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판사가 자기 얼굴 드러나는 거를 그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씁니까? 그 제정신이 아닌 판사죠. 근데 이 사건은 저는 제정신이 아닌 판사로 전제해서 봐야 이게 좀 해석이 된다라는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에 대한 비공개는 지기현 부장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비공개인데 뭐 두 번째라고 해서 공개하겠습니까? 저 공개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를 계속 보호해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이 지기현의
이런 행태들, 정말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교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들을 좀 해야 되는지를 저는 좀 강구해야 되고, 저는 스스로 지기현이 다시 재판을 공개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공개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 행정처나 이런 데서 좀 뭔가 강제할 수 권유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야 이거 공개하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재판부에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견은 줄 수 있지만 그걸 예. 강제할 수는 강제할 없습니다. 수는 당연히 네. 없지만 네, 이런 압박을 받으면 판사가 자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이유가 납득이 될 만한 수준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 어떻게 되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기현 판사가 본인이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를 했고 그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반발과 그리고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지금 이 재판을 공개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눈치를 분명히 보고 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측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본인이 감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래서 이러고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반발, 국민의 비판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압력이 더 큰지, 그래서 본인이 국민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 정도로 압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